돈만 넣으면 상품이 나오는 자판기. 최근엔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거리 곳곳엔 자판기가 있어 어디서든 음료를 뽑아 마셨습니다. 특히 지금은 음식점 입구에서나 겨우 볼 수 있는 커피 자판기는 과거엔 벤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볼 수 있었죠. 우리나라는 1977년 롯데에서 커피 자판기 400대를 들여오며 처음으로 자판기가 설치됐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자판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20세기 초 일본이나 더 오래전인 18세기 영국에도 자판기가 있었지만 처음 만들어진 것은 무려 기원전 215년 이집트입니다. 기원전 215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한 신전에는 무려 성수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동전을 넣으면 작동하는 자판기였죠. 동전이 들어가면 동전의 무게로 인해 자판기 구멍을 막고 있던 추가 올라갔고 그 구멍으로 성수가 흘러나오다가 다시 추가 내려가면 구멍이 막히는 구조였습니다. 뭔가 좀 심심한 구조이긴 하지만 돈을 넣어 정해진 상품이 일정량 공급되는 자판기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윗동네인 그리스의 경우엔 이집트보다 조금 늦은 1세기경 정화소 자판기가 설치되었다고 하며 로마는 그냥 그리스와 이집트를 정복해 사용했습니다. 1999년 독일 작센아날트 네브라에서 지름 30cm의 오래된 원반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명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라고 불리는 이 원반은 금과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연구 결과 기원전 1600년경 고대 독일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천문학 도구로 밝혀졌습니다. 원반엔 금으로 된 해, 달, 별, 배 등 여러 상징물과 40개의 구멍이 있었고 이를 통해 여름과 겨울을 측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물건인가 싶겠지만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가 만들어지던 때의 다른 문명권에선 해와 달, 별을 신이나 별자리 등 신화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도 없던 선사시대에 고대 독일의 어떤 한 부족에선 천문현상을 현실적인 실체로 보고 통합적으로 관측해 유물로 남긴 것이죠. 당시에 글자만 있었다면 세계 최초 천문현상 문자 기록이 1000년 이상 앞당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1900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아래에 난파된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배 안엔 대리석 조각상과 도자기, 보석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식된 청동 조각이 있었습니다. 톱니바퀴가 박혀있는 괴상한 모습이었는데 발견 당시엔 어떤 유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엑스레이 촬영과 감마선 촬영을 하는 등 자세히 연구해보니 이것은 무려 기원전 1세기 초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천문계산용 아날로그 컴퓨터였습니다. 내부에 30개 이상의 톱니바퀴를 넣어 만들어졌고 다이얼을 돌리며 날짜와 태양, 달, 별의 궤도 등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계산기엔 이미 윤년이 반영되었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계산기를 사용해 올림피아 제전의 날짜, 일식 등 천문현상을 계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송수로와 콜로세움, 그리고 개선문, 고대 로마의 선진적인 토목 기술을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으로 만들었기에 멸망한 지 1500년이 넘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까요? 이런 로마의 시공기술을 발달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콘크리트였습니다. 서기 79년 정치가 데플리니우스는 자신의 저서 박물지에서 로마 항구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파도에도 끄떡없이 매일매일 강해지는 돌덩이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실제로 현대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이 수십 년 안에 부서지는 데 반해 로마의 방파제는 만들었을 때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이는 로마인들이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수한 구조 때문인데요. 화산재와 석회, 바닷물을 섞어 회반죽을 만들고 여기에 화산암을 골재로 넣어 만들었는데 추정하기론 이렇게 만들면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겼을 때 그것이 퍼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는 고대 로마 건축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새로운 무기의 발명은 항상 전쟁의 기류를 바꿨습니다. 화약을 이용한 화포와 총은 돌로 만든 성벽과 중세기사를 무력화시켰고 세계대전에 등장하는 탱크는 적의 철조망과 참호를 돌파할 수 있게 해줬죠. 이렇게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 때마다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동로마 제국은 긴 시간 동안 주변의 적으로부터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지킬 때 무려 고대 화염방사기를 꺼내 적을 불태웠습니다. 고대의 무슨 화염방사기인가 싶겠지만 그들에겐 일명 그리스의 불이라 불리는 화염무기가 있었습니다. 액체 혼합물로 만든 화기였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화염방사기 형태로 사용하거나 적에게 투척했습니다. 초기엔 나무로 만든 용기에 담아 손으로 던졌는데 나중엔 얇은 철제 용기에 담아 투척기를 사용해 투척했습니다. 실제로 7세기 우마이야 제국이 수차례에 걸쳐 콘스탄티노플을 위협할 때 그리스의 불을 사용했던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해전에서 사용한 것을 보면 방화용 관을 이용해서 적함을 향해 발사했는데, 그러면 심한 연기와 함께 폭음이 나며 화염이 발사되고 이 그리스의 불은 물을 끼얹는 등 일반적인 방법으론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함선이 완전히 소각될 때까지 불탔습니다. 941년엔 키에프루스의 함대가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하자 동로마는 그리스의 불을 이용한 화염 방사기로 키에프루스의 함대를 구워버렸습니다. 나중엔 주변국에서 이를 모방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이렇듯 그리스의 불은 동로마를 지키는 막강한 무기였기에 제조 방법은 엄격한 기밀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동로마가 멸망하며 제조 방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추측하기론 황, 숯, 나프타, 피치, 타르 등 석유계 화합물과 생석회 등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재료는 알 수 없고 제작 방법도 알 수 없습니다. 땅이 바다를 가로막아서 교통이 불편하다. 앞뒤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싶겠지만 인류는 오래전부터 도보나 말을 이용한 육지의 교통보다 선박을 이용한 바다의 교통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육지를 뚫어 물길을 내고 싶어 했죠. 고대 중국의 대운하는 내륙의 잔잔한 물길에서 선박을 이용해 남부와 북부를 오가기 위해 만들어졌고, 파나마 운하는 남아메리카의 마젤란 해협을 통하지 않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운하 중 끝판왕인 수에즈 운하는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가지 않아도 지중해와 홍해를 오갈 수 있게 해줬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수에즈 운하는 무려 기원전 5세기경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제26왕조의 네코 2세는 지중해의 강력한 이집트 해군을 홍해로 이동시켜 그곳을 장악하며 메소포타미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와 홍해는 육지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워 보였죠. 그러나 과거 약 20년 만에 139m 높이의 무덤을 만들었던 그들답게 운하개통을 시도했습니다. 오늘날 수에즈 운하처럼 지중해 쪽으로 바로 뚫어버리는 것은 아니었고,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저지대를 뚫어 홍해와 나일강, 지중해를 연결하려 했습니다. 다만 네코 2세가 계획한 운하는 당시 이집트 해군 선박 2척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고, 홍수로 저지대에 물이 차오를 때만 개통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상으론 조금 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사로 죽은 사람만 12만 명에 달한다고 하며, 네코 2세가 사망한 이후 적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예언자들의 신탁으로 결국 운하개통은 중단됩니다. 그러나 얼마 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이집트를 정복했고, 그는 기원전 486년 건설이 중단된 운하를 완공해 달달하게 써먹었습니다. 이후 고대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를 정복하는 이들이 알뜰하게 관리하며 써먹다가 동로마 이후론 관리가 부실해져서 토사로 인해 막혔다 뚫리기를 반복하며 16세기 이후엔 아주 막혀버렸습니다. 세계 최초의 건전지는 1800년에 만들어진 볼타 전지입니다. 그러나 1936년 바그다드에선 이 사실을 뒤집어버릴 물건이 발견되는데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7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내부엔 구리로 만든 작은 원통이 있었고, 원통 한가운데에 작은 철심이 박혀 있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비렐름 퀘니이는 항아리 내부 구조가 재질만 다를 뿐 오늘날 사용하는 전지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고대 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물은 전류가 흘렀죠. 대체 기원전 3세기 페르시아는 그 시절의 전기를 어떻게, 왜, 어디에 사용했을까에 대해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통증 치료나 구리도금 작업에 사용됐을 거라는 주장 등 여러 가설이 등장했고, 단순히 과일즙을 담았을 뿐 우연의 산물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세한 용도는 증명할 수 없어 항아리의 정체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전지를 만드는 것에 성공했다는 것이겠네요.